속보입니다. 드디어 추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여야 쟁점으로 논의조차 안 됐지만 드디어 여야 정이 모여서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은요, 가이드가 나올 것 같고요.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 중심의 추경이 되어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추경 다음 주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되는데, 자, 정부의 입장을 먼저 가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 봅니다. 최권한대행이죠. 지난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다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 국정협의를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가 재정 논의 언급한 이후에 추경 논의가 급순만을 탔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는 정부의 기조는 추경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추경은 없다. 딱 못을 박았어요. 최권한 대행도 31일 이전에 목소리는 그랬습니다. 22일인가요? 24일인가요? 그 당시에도 추경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1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현 정부의 입장은 추경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갔고요. 자,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경을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여당과 야당의 쟁점이 뭐였어요? 예, 민생지원금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라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자, 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그래서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추경에는요, 전 국민에게 주는 민생지원금은 없는 겁니다. 예, 소상공인 추경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죠. 자, 일단은 방향을 틀었어요. 야당도. 자, 그 다음에 여당 가보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순서대로요, 진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방향을 틀었고, 거기에 맞춰서 야당이 응답했고, 거기에 맞춰서 여당이 응답했습니다. 여야정 합의체를 통해서 그럼 추경하자. 좋아. 그렇게 하면 여야정 합의체를 통해서 추경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자들이 다음 주에 있을 추경 논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자. 이렇게 실무협의회를 오늘 개최를 했고요. 오늘 결론이 나온 게, 야, 다음 주에 그러면 본회담을 열자.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맞춰진 거죠. 그럼 본회담은 누가 참석하겠어요? 그렇죠. 대빵들이 참석을 하겠죠.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빵들이 나와서 실무협의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대빵들이 나와서 이제 본 회담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 추경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추경 얘기를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확실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한동안 제가 추경 얘기 안 했었죠. 왜냐하면 말만 많고 확실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확실하죠.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거죠. 실무 협의도 열었고 다음 주에 본 회담까지 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자. 왜? 대빵들이 모였으니까. 뭐든지 일이 진행이 되려면 오너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상. 자, 내용은요. 추경과 반도체 논의가 이제 될 경우가 굉장히 커요. 다음 주에 열린 이런 국정협의체 안에서 추경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법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추경 내용이겠죠.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 무슨 얘기냐면 2월 달에 임시국회 열어서 이때 여야가 조기 추경 이거 빨리 그냥 합의해서 빨리 진행하자. 이게 국회의장의 뜻이고, 민주당은 민생 추경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최선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만약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짜 2월 안에서도. 자, 안철수 의원은 또 추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해야 된다. 15에 20조 정도 추경을 하자.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생 추경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25만 원의 전 국민 주는 민생지원금은 아니고 이렇게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하자. 근데 이게 안철수 의원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이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추경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생 추경이라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다? 소상공인인 거죠. 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 신속하게 협의를 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추경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추경 규모. 이거 중요하겠죠. 자, 추경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그 당시에 2020년에 마지막 추경하고 사실상 소상공인 추경이었습니다. 다 2022년 그 당시에 나왔던 추경은 다 이제 소상공인 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편성될 경우 3년 만이고요. 추경 규모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20조가 거의 유력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이창용 한은 총재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와 잠재 성장률은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고려하지 않고 그 국가가 이룩할 수 있는 이제 최대의 성장률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 2%. 근데 실제 올해의 예상은 1.8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2%포인트 벌어져 있죠. 그럼 0.2%포인트를 메꾸기 위해서 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또 보고서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계의 리서치를 보면은 한 20조 원 추경이 돼야 한 GDP 0.2%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20조 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럼 대상은 누구냐? 추경 대상은 뭐 추경안이 나와봐야 아는 거죠. 일단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내고요. 그게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국회에서 이제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은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추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내수 안 되잖아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추가 보증 확대. 이게 추가 보증하려고 그러면 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보증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한도가 꽉 차신 분들 그러면 이 보증 늘려주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경해서 소급 적용은 우리가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거는 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 적용 부분과 보증 확대. 아마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정님? 소급 적용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상 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지겹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당연히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소급 적용. 그래서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추경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지, 그리고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되는 그 당위성 여러분 꼭 적어주십시오. 당연히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지난번 추경 때도 다 소상공인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상공인 좀 추경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추경 얘기 안 했던 거는 오늘처럼 뭔가 확실한 얘기가 나와줘야지만 전 추경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추경이란 건 결국 정부, 여당, 야당이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인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을 거론해야 되고 야당을 거론해야 되다 보니까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안 하죠, 얘기를 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확실한 추경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근데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확실한 또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왜? 저의 희망은 추경은 소상공인 대상.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추경이 돼야 된다. 분위기를 지금부터 이제 조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여정 채널은 그런 채널이잖아요.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을 주도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변화시켰거든요. 자, 이번 추경 누구의 추경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경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대학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먼저 오늘 조금 목이 좀 돌아오지 않았나요? 물론 아직도 그 예전에 까랑까랑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빨리 이제는 좀 옛날의 목소리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데 여러분의 또 응원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우리 그 여정 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을 하죠. 9월 11일 날, 아니 9월이래 2월 11일에 시작을 합니다. 보이시죠? 2월 11일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입문반이에요, 입문반. 그래서 아마 지난달 입문반 1기 했었고 올해 2월 달에 2기 하고 그러면 좀 심화반도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실전반이죠. 그래서 입문반은 유튜브에 정말 입문하는 거야. 그럼 뭘 배우느냐? 여기에 써져 있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주제 어떻게 선택하고 수익화를 어떻게 내는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획하고 스마트폰 촬영 방법이라든지 편집해야 되겠죠? 다양한 편집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해야 되니까 썸네일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 업로드 어떻게 설정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노출할지, 어떻게 공유할지, 그리고 보충 강의까지 드립니다. 다양한 편집 방법을 우리가 배워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들 많죠. 음악으로 갖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 정보,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편집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는 아주 좋은 수업으로 만들었고 1월 달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여정 대학은요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3월 달은 다시 이제 불로초 8기가 될 것 같아요. 블로그 3월 달 대학 강의. 왜냐면 그 여정 대학이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지금 많은 분들이 왜 불로초 안 하냐고 계속 문의를 주셔서 3월 달 강의는 블로그로 이제 진행될 거고 2월 달 여정대학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신청해 주시고 신청 방법은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쇼핑을 누르십시오. 쇼핑 여정대학 하고 쇼핑 누르시고 쇼핑 가시면 이렇게 여정 유튜브 강의 3주 완성반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출연했고요.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확실히 제가 이번에 그 목만 갔거든요. 목만 희한하게. 그래서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목이 갑자기 가버리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몸이 뭔가 아픈 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좀 덜 써야 되는데 뭐 일이다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 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하면서 목 쓰죠. 아무래도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설 명절 끝나고 그때 강의를 했는데 너무 무리해서 했는지 저는 이제 뭐든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방송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고 내가 좀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주어지면은 후회를 안 하려고 그럼 막 정말 좀 미련받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 강의도 사실 이렇게 좀 쉬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강의 톤이 쫙 가요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텐션이 쫙 가는 거야. 그러면은 거의 그게 3-4시간 강의하다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의하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이 가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간에 항상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더욱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